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1997년 제15회 대왕전 결승 5번기 제1국으로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바둑입니다. 바둑 타이틀전 결승에서 단 75수 만에 돌을 던지는 초단명국을 본 적 거의 없으시죠. 그것도 다름 아닌 전신 조은영 구단이 말입니다. 자, 오늘 대국은 1997년 당시에 한국기전 역사상 결승 무대 최단 수수 기록을 갈아치운 전설적인 번개판입니다. 지금 이 상변쪽 100을 잡은 조은영 구단이 상변에서 이 이창호의 약점을 파고들며 강하게 침투하는데요. 그 결과 치명적인 대착각을 벌이고 맙니다. 철벽 이창호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조은현의 돌을 완벽하게 다 잡아버리면서 75수 만에 항서를 받아내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바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요. 조은영 구단이 백입니다. 제한 시간은 5시간에 덤 5집 반이에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창호 구단 좌상기 쪽부터 먼저 걸쳐가고요. 받아줄 때 좌하기 한번 걸치고 다음 좌변 쪽 넓게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변을 갈라쳐가는 조은영 구단이고요. 아래쪽에서 다가오면서 기본적인 갈라치기 이후에 정석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한 칸을 뛰니까 같이 뛰고 여기서 날일자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 장면에서 이제 입구자로 그냥 받는 수가 좀 더 많이 사용되죠. 붙이고 지킬 때 이렇게 눈목자로 지켜주는 정석 수순인데요. 여기서 실전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흑이 받지 않아요. 이거 받아주면 1번과 2번의 교환 자체가 100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안 받고 여길 뛰어나갑니다. 이 상변에 띄어져 있는 흑돌이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일 때는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게 되고요. 지금처럼 한 칸일 때는 중앙으로 실전처럼 한 칸을 뛰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정석 수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실전 날일자 들어갈 때 한 칸을 뛰고요. 다음에 콱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꽉꽉 틀어 막거든요. 요거 뭐 젖혀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해봤자 못 나갑니다. 그리고 흑이 약점을 찔러봤자 흑이 이걸 계속해서 받아줘 버리면 약점 때문에 안 되죠.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두 점을 잡고 싶다. 그럼 이걸 호구를 치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단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사석 작전에 된통 걸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이 지금 다시 돌아가서 3-3을 그냥 파면 이렇게 꽉 막히는 자리, 이 자리가 봉쇄당하는 게 아프기 때문에 보통 백이 약간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전 진행처럼 한 칸을 뛰고 나가고 3-3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는 흑이 꽉 틀어 막아가면서 상변 쪽을 지켜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은 나중에 흑이 여길 찝는 게 선수가 듣죠. 단수를 치고 나중에 이렇게 젖혀가면서 밀고 나와서 뚫어버리는 방법. 자, 대신 이렇게 뚫어버리는 방법은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뚫고 들어가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수단을 노리면서 두는 수가 바로 이 꽉 막아가는 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실전 진행으로 가서 실전은 조은영 구단 우하기 쪽 3-3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걸 막아가는데요. 보통 이렇게 세 칸 형태에서는 이 좁은 쪽, 세 칸을 막아가는 그림보다는 반대쪽, 더 넓은 쪽을 막아서 이런 식의 진행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텁게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흑이 약간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실전 진행은 이쪽을 막았고요. 밀고 나올 때 날일자로 받았고 이때 붙였는데 여기서 응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창호 구단 이때 여길 늘어주면서 양쪽의 백이 연결하는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죠. 동시에 흑이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백이 아래쪽을 가면 선수를 잡아서 이 우상기 쪽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려 뻗는 수는 4번을 보는 수입니다. 백이 찔러서 이 한 점을 잡아버리는 건 귀가 그냥 끊겨버리죠. 한 집밖에 없고 또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길 지켜버리면 흑이 단수치고 연결을 했을 때 귀가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돌이 역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끊긴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게 끊어지기 싫다 하면은 백은 이렇게 막아서 넘어가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찝었을 때 지키고요.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백이 두 집 모양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곤마가 되어버리는 모습. 백의 입장에서 썩 달갑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전 진행처럼 여기를 뻗었을 때 백이 우상기 쪽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실전은 요건 두고 아니고요. 실전은 우상기 쪽을 호구를 치면서 건너붙이는 약점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우변에 있는 백 한 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텁게 잡아놓는 이창호 구단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래쪽 흙이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날일자까지 계속해서 우변 쪽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이때 조은영 구단 이걸 젖혀 이으면서 선수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둑이 팽팽해요. 흙은 두텁게 큰 집을 만들고 있고 백은 우상기, 우하기 양쪽 갈라지긴 했지만 양쪽 다 합치면 백집도 크죠. 그리고 선수 잡아서 다른 큰 자리들을 먼저 두어가면서 바둑은 아직은 모릅니다. 자, 이때 이제 흙이 입고자를 붙이고 실전은 손을 빼서 상변을 벌리고 붙여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이 왼쪽 모양 여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살짝만 정말 맛보기로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호구를 친 다음에 젖혀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들여다보고 단수 치고 이게 정석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 때가 있고요. 아니면 찝어만 놓고 손을 빼서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아예 다른 데에 손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왼쪽 흙 모양을 보시면 돼요. 뭐냐, 지금처럼 흙돌이 이게 세 칸의 간격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세 칸의 간격은 나중에 붙여서 젖혀가는 방법, 이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수 쳐갖고 이으면 반대쪽 축, 이거 잡으면 반대쪽 축, 그쵸? 이런 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이제 밀어가게 되는데, 여기나 여기를 밀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두텁게 눌러가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3번을 붙여서 활용하는 수단들이 있다. 즉 흙에 이 왼쪽 공간이 침투의 여지가 있다 할 때는 이걸 안 젖혀요. 이걸 젖혀버리면 흙집이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안 두는 거고요. 만약에 이 왼쪽에 흙의 돌이 얘가 여기나 여기에 있다. 이렇게 눈목자로 좀 좁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못 쳐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백이 이걸 과감하게 다 젖혀서 막아버립니다. 활용 하나 당하고 이렇게 흙이 꽉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렇게 잡게 되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집이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텁게 보통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차이를 알고서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걸 붙여왔을 때 하나는 찝어놓고 다른데 손을 빼거나 아니면 곧바로 이 자리를 붙여서 젖혀가거나 이런 수단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실전에 조은영 구단의 선택은 그냥 상변 쪽 두 칸 벌림, 즉 이 위쪽 흙의 공간에 침투하는 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지키기보다는 거기는 거기대로 처리하고 나는 일단 실리로 이득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역을 붙여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백이 침투를 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당연히 맞고요. 치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뻗어서 버팁니다. 자, 이걸 막아간다면 당연히 백은 젖혀가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겠죠. 흙집을 다 도려내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자,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버티는데요. 생각보다 이 버티는 수가 강력합니다. 왜냐? 자, 실전 진행을 먼저 쭉 보겠습니다. 찌르고요. 잇고 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쪽 공간에서 백이 두 집을 만들고 살자고 하기에는 공간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끊어가면서 이 바깥의 흙의 약점 그리고 오른쪽 흙돌과의 수상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전 막아가면서 이제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당연히 조은영 구단이 기권을 했으니까 이 상변에 있는 백돌이 잡혔겠죠. 실전 진행을 먼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일선을 젖혔어요. 자, 저도 이 처음에 봤을 때 뭐지? 왜 갑자기 일선을 젖히지 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은영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이걸 뻗으니까 이게 지금 두 점이 장문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나가야 되고요. 이때 이걸 뻗는데 먹여치기. 자, 호구치고 치중 들어가고요. 따낼 때 이렇게 막아가면서 이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흙이 이걸 단수를 쳤을 때 패가 나요.
그쵸. 근데 이 패는 무조건 만패불청을 할 거고요. 이 패를 흑이 이겨버리고 난다면은 우선기에 있는 백을 또다시 괴롭히는 이런 수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흑진영에 약간 약했던 흑진영에 침투를 해서 패가 났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이게 싹 다 잡히게 되면서 조은영 구단이 잠시 후에 돌을 거두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수순들 왜 이러한 모양들이 나오게 됐는지, 왜 조은현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진행. 야,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맞고 치받아서 젖히고 여기까지는 뭐 거의 외길 수준으로 됐죠. 이렇게 막았어요. 이때 이제 실전에 이걸 단수를 치고 일선을 젖혔는데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이걸 틀어막잖아요. 이걸 틀어막고 흑이 차단을 할 때 이렇게 뻗어가면서 축과 흑의 수를 메어가는 걸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축이 안 돼요. 이 좌악의 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리면 백의 수가 늘어나지 않죠. 그냥 바로바로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축이 안 되면 결국 백은 장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장문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의 최선이었어요. 아까처럼 실전 진해처럼 최대한 키워 죽여서 더 많이 때려 죽이는 게 안 됐던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문 씌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메어서 바깥 꽉꽉 틀어 막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좌변 쪽 이제 흙 모양 이런 자리들 뭐 이런 데들 붙여가는 것들 이런 수들을 보면서 바둑을 길게 끌고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흙이 한 집 반 정도로 약간 앞서는 바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바둑인 거죠. 자, 그런데 조은영 구단이 무슨 착각을 했냐? 자, 실전 진행을 보면 이걸 먼저 젖히고 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젖혀놓는 수가 백의 수를 한 수를 늘려버립니다. 왜? 그냥 뻗으면 단수 장문이 되니까 안 되고요. 1번에 있는 돌이 없으면 흑이 4번으로 이렇게 젖혀서 수를 바로 메어버리는데 지금 여기를 둬봤자 따내고 메어지지 않죠. 어차피 이렇게 와서 막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수에 장문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백을 잡자고 수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 위에 있는 백은 세수가 아니라 내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은 여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이제 백이 이걸 뻗어가면서 흑을 잡았다. 흑은 세수, 백은 내수니까 백의 한 수가 빠르다. 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조은영 구단이. 자, 그런데 문제는 흑이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그냥 메어가면 잡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따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흑이 단수만 바로 못 치게 하나만 젖혀놓고 메워야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메어가면은 백이 세수인데요. 흑이 이쪽을 갖다 단수를 쳐버리니까 그냥 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패를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수 줄이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실전 진행이 이거를 먹여치기를 했을 때 백이 따내지 않고 실전은 호구를 쳤거든요. 근데 이때 바다만 준다면 백은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뻗어도 틀어 맞고요. 자, 따낼 때 메어가면서 백이 한 수가 빠르죠. 유가무가의 형태로 흑이 잡히는 모양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7번 자리를 젖힐 때 흑의 치중수가 있었다는 거.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어갈 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메어서 오히려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대해서 백은 왼쪽을 따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실전 진행이죠. 이렇게 막아가면서 이러한 모양의 단패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냐? 지금 백이요. 이 1번으로 이걸 만약에 젖힐 거라면 여기 이 호구를 먼저 쳤어야 돼요. 호구를 먼저 쳐서 나 넘어갈래, 넘겨줘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흑이 막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걸 아까 실전 진행처럼 똑같이 젖혀갖고 이렇게 늘어주면 이제는 수가 늘어났잖아요. 똑같이 흑이 뻗고요. 이렇게 늘어주면서 이게 이제 요 9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조은영 구단은 이 상변에 있는 흑돌을 잡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의 교환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3번, 5번, 7번 이 수순을 가져갔었다면 먹여치기를 해도 이렇게 유가무가의 형태로 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상전을 이긴다고 해서 백이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칠 거고요. 메우고 따내고 메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흑이 이 오른쪽 우상기 쪽에 있는 백을 괴롭혀 가는데요. 자, 지금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가는 수가 안 돼요. 그쵸? 자, 끊어가는 수는 안 되지만 자, 문제 이걸 건너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요걸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으러 가자. 수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요 밀고 나오면서 여기가 흙이 엄청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은 어떻게 하냐? 건너붙이는 거 말고 지금 그냥 콕 집어버릴 거예요. 뻗어버리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백을 공격을 가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두기에는 이게 참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백은 이렇게 해서 귀 쪽을 살아가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이쪽이 끊어지면서 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상변 쪽에서는 분명 백이 성공을 했는데 우상기 쪽 우변까지 이어지는 모양들을 확인을 해보니 그래도 역시 바둑은 흙이 좋았다. 즉 상변 쪽 침투가 백의 입장에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완전히 태초로 돌아가서 자 그럼 처음부터 이 침투가 별로였냐? 맞습니다. 이 침투가 별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위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급소 같은 자리였죠. 이 자리를 침투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침투를 해야 될까요? 이런 눈목자 형태는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침투의 맥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청호 구단도, 조은영 구단도 알고 있는 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요 위에 한 칸 띄어져 있는 백돌 때문에 얘를 믿고도 들어갔었던 건데 이 수가 잘 성립이 안 됐던 거죠. 자, 여기는요,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막으면 지금 이제 요걸 뻗어서 선수 활용이 되죠. 이을 때 이렇게 젖혀가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흙이 아래쪽을 젖혀가면 지금 이렇게 쭉쭉쭉 여기까지 부시고 들어가면서 요걸 뚫고 나오자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흙이 만약에 옆구리를 갖다 붙이면 위쪽을 막아서 이렇게 두텁게 정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요게 조금 더 낫겠죠. 실리로 이득을 보는 게 실속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제 1번 자리 기본적인 맥 이 침투가 있었는데 자 중앙에 한 칸 띄어져 있는 이 수를 보고 침투를 했던 조은영 구단의 수읽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실전 진행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거 들어가고요. 자 찌르고 있고 과감하게 끊어가면서 자 요거 젖히고 하면서 아 됐다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자 먹여치기 하고 치중을 들어가서 막아버리니까 결국 이게 패가 돼버리면 어차피 바둑이 안 되거든요. 초반에 패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은영 구단 왼쪽을 들어가면서 패감을 먼저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청호 구단이 그냥 잡아놓습니다. 자 요걸 씌워서 잡자고 하니까 아직 우상기 쪽에 있는 백 못 살아 있거든요. 이걸 건너 붙이면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지금 요 백을 다 잡았죠. 잡았기 때문에 흙의 궁도 줄이기 치중을 들어가서 두 집을 없앴을 때 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쪽이 중앙 쪽이 약간 뭔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놔뒀습니다. 놔두고 먼저 좌상기부터 살리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집 차이가 거의 한 20집 조금 안 되게 거의 20집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변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우상기에 있는 백도 아직 약하고 얘는 얘대로 살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만약 백이 받아준다 하면 밀고 쭉쭉 밀고 나가요. 이거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만 더도 위아래 두 집이 나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밀고 나갈 수가 있다면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버릴 거고요. 이런 활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중앙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온다 하면 여기도 둘 필요 없이 이제는 이 좌하계 쪽 이런 데들을 두겠죠. 요즘 스타일이라면 붙여서 젖혀가겠지만 옛날에는 날일자가 대세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난하게 지켜놓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조은영 구단 이 바둑 너무 힘들다 이길 수가 없다 판단을 했는지 79수 만에 여기서 이제 도를 거두게 됩니다. 흑불계승으로 끝이 나게 됐죠. 이청호 구단의 이 승리로 당시 한국 도전기 최단 수수 기록 그 신기록이 한
그때도 한 78수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75수로 그 최단 수수 신기록을 세우면서 대왕전 이 결승전에서 5번기죠. 기선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기사가 몇 년 후인 2001년 왕위전에서 똑같이 조은영 구단의 착각으로 단 49수 만에 끝나는 전무후무한 초단명국을 한 번 더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바둑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쉬운 바둑의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